신림 성폭행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네. 자, 우선 이 성폭행범이 결국 구속됐는데요. JTBC는 이 강력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 30살 최윤종의 이름을 어제부터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최 씨는 자택 인근 PC방에서 하루에 많게는 6시간 넘게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C방 여러 곳에 가입이 돼 있었고 PC방 한 곳에선 약 2년 동안 570시간 넘게 게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임을 많이 했고 주변과의 접촉이 별로 없었다. 뭐 이렇게 좀 생활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PC방 관계자는 한 자리에서 조용히 게임만 하다가 머무는 손님이었는데 설이나 추석 연휴에도 자주 PC방에 놀러 와서 기억이 난다라고 했고요. 경찰 관계자는 최 씨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보면 음식점 배달 기록이 거의 전부라면서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 등을 한 기록이 극히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물론 게임을 많이 하고 뭐 주변과 교류가 별로 없고 그렇다고 이게 뭐 범죄 성향이 높아지고 이렇게 꼭 단정할 건 아니지만 지금 경찰이 조사한 평소의 생활상은 그렇다 이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평소 생활성뿐만 아니라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고 여름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거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유족은 초등학교 교사이던 피해자가 이 방학인데도 학교 연수 일정 때문에 일찍 서울로 올라간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범행이 일어난 날은 학교 연수가 있어 출근하던 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평소 성실해서 맡은 일을 1시간씩 미리 가서 준비하던 동료라며 그날도 연수 때문에 출근한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인들은 단순히 이 등산이 아니라 출근하던 길에 당한 참변이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서울교육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경찰도 최윤종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하죠. 네, 성폭행을 하려다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게 아니라 미리 구매한 범행 도구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애초에 살인 의도까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간 상해와 달리 강간 살인죄가 인정이 된다면 최 씨는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피의자 이 최윤종이 너클을 뭐 흉기로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많이 뭐 화제가 되고 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그런 물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이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를 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너클의 위험성 때문에 소지나 구매와 관련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관련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너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3,300여 곳에서 실시 중인 특별 치안활동 검문 검색에서 너클 휴대를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 또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지난 17일 밤에 한 60대 남성이 서울 대학로에서 흉기를 들고 개성을 지르며 거리를 배회한다. 뭐 이런 신고가 접수된 건데 지금 화면 나가고 있네요. 네. 오른손에 지금 저희가 가렸지만 흉기를 들고 이렇게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CCTV 영상을 역추적해서 보니까 집에 있던 이 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포를 했고 이 남성은 누군가를 직접 위협하거나 뭐 해치진 않았지만 경찰은 경범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라고요. 피해자가 없지만 경범죄가 아니라 특수협박을 적용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없어도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간 것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렇게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요즘은 더 그렇죠. 또 그렇게 중대하게 또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난 주말에는 서울 합정역으로 가던 이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또 체포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상황이 준비돼 있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욕하지 말고. 자, 이 남성은 열쇠고리에 달린 날카로운 도구를 손에 쥐고 승객을 때려서 20대 남성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제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객차 내에서 저렇게 범행을 하다가 이제 경찰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이게 객차라는 공간이 사실 좁고 제한된 공간이라서 정말 공포감이 많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잇따라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과 뭐 살인 예고 이런 글들이 네. 온라인에 번지고 있는데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서 칼을 들고 밤거리만 돌아다녀도 경범죄가 아니라 조금 더 그렇죠. 무겁게 법조계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네. 실제 네네네.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네, 하더라도 네. 행위 자체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그런 네. 거죠. 네.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